보름째 수라를 물리시던 임금이 어느 날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2숟갈, 3숟갈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수라간 나인 셋이 울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최상궁도 울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은 수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종현은 그날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 12개, 유튜브 구독자 800만, 방송 출연 23개.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 이게 음식이야, 이게. 종현은 제자가 내민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냄비째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된장이 울고 있어. 콩이 너한테 무슨 원수를 줬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셰프님 하고 말했습니다. 종현은 한숨을 푹 쉬고 직접 앞치마를 고쳐 묶었습니다. 비켜, 내가 한다. 된장을 떠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된장이 언제 담근 거야? 발효가 덜 됐잖아. 이걸로 찌개를 끓여. 두부집 아줌마가 울겠다. 종현은 투덜거리며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이상하게 타올랐습니다. 파란 불꽃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솥 전체를 감쌌습니다. 종현이 뭐야, 가스새나 하고 소리치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종현은 돌바닥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흰 셰프복이 흙투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아궁이 냄새였습니다. 종현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촬영장이야. 그때 비명이 들렸습니다. 귀신이다. 나인 복장을 한 여자 셋이 종현을 보고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종현의 흰 셰프복이 조선 사람 눈에는 수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흰 옷에 흰 모자. 덩치 큰 사내가 갑자기 마당에 나타났으니 귀신이라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종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귀신이 아니라 나 사람이야, 사람.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최상궁이 나왔습니다. 당당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종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놈이 네 집 종이냐? 감히 수라간 마당에 들어오다니. 종현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야, 나 백종현이야. 백종현, 몰라. 유튜브 800만. 최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이 헛소리를 하는 개로구나. 포조를 불러라. 종현이 잡혀가기 직전 금이가 나섰습니다. 수라간에서 가장 낮은 나인이었지만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금이가 종현의 손을 보았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칼질의 흔적이 있었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금이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상궁마마, 잠깐만요. 이 사람 숙수인 것 같습니다. 최상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괴상한 차림의 사내가 숙수라고. 종현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 나 요리사야. 요리하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으면 내가 한번 해볼게. 뭐든 해볼게. 부엌 어디야? 최상궁은 어이가 없었지만 금이의 만류와 마침 큰 문제가 하나 있었기에 종현을 바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이 보름째 물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올려도 젓가락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수라간 전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수라간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오븐도 없었습니다. 아궁기에 솥이 걸려 있었고 칼은 무딘 식칼 하나, 도마는 나무 통째로 잘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종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네. 이걸로 어떻게 요리를 해? 금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것으로 합니다. 종현이 금이를 보았습니다. 너 여기서 요리해? 수라간 나인입니다. 그럼 재료는 뭐가 있어? 금이가 수라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무, 배추, 두부, 콩나물,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소금, 쌀, 보리, 닭 한 마리, 돼지고기 약간. 종현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이 된장 몇 년 된 거야? 금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입니다. 종현이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깊었습니다. 현대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깊이였습니다. 공장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메주를 빚고 볕에 말리고 항아리에서 3년을 삭힌 된장이었습니다. 종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리사의 눈이었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묶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야, 이 된장이면 된다. 닭 줘봐. 금이가 닭을 건넸습니다. 종현은 칼을 잡았습니다. 무딘 칼이었지만 칼을 쓰는 손은 달랐습니다. 금이는 종현의 칼질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닭이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가 수라간에 울렸습니다. 최상궁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괴상한 사내의 칼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30년 수라간 경력의 눈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현이 소리쳤습니다. 불 좀 살려줘. 아궁이에 나무 더 넣어. 나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금이가 재빠르게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었습니다. 종현은 솥에 참기름을 둘렀습니다. 닭을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수라간에 있던 나인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조선의 수라간에서는 고기를 기름에 볶는 법이 없었습니다. 굽거나 삶거나 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종현이 소리쳤습니다. 된장 떠와 한 숟갈만. 금이가 된장을 떠왔습니다. 종현이 된장을 닭 위에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이 기름과 만나 타는 냄새가 수라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상궁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된장을 고기에 직접 풀다니.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종현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법도가 밥 먹여줍니까? 맛이 밥 먹여주지. 최상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이가 최상궁의 소매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조금만 지켜보시지요. 최상궁이 금이를 노려보았지만 수라상이 보름째 물리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종현은 물을 썰었습니다. 현대에서 하던 대로 얇게, 균일하게. 콩나물을 다듬고
두부를 손으로 뭉개 넣었습니다. 두부는 칼로 자르면 안 돼. 손으로 뜯어야 된장이 스며들어. 금이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종현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수라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종현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수라간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달랐습니다. 나인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평소에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닭기름과 된장이 만나 깊고 고소한 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의 코가 움찔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냄새는 30년 수라간 인생에서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였습니다. 종현이 간을 보았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뭐가 빠졌어? 금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종현이 수라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운 거 없어. 고추 같은 거.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초라 하는 것이 있사오나 수라상에는 쓰지 않습니다. 천한 양념이라 하여. 종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져와. 금이가 수라간 구석에서 말린 고추를 가져왔습니다. 종현이 고추를 손으로 부수어 솥에 넣었습니다. 최상궁이 기겁했습니다. 이놈아, 수라상에 고초를 넣다니 이것은 산 것들이나 먹는 것이다. 종현이 이번에는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진지했습니다. 상궁님, 맛에는 산 것도 양반도 없습니다. 혀는 신분을 모릅니다. 최상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이가 종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내의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종현은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불을 줄이고 뜸을 들였습니다. 솥 안에서 마지막 보글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종현이 뚜껑을 열고 맛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었습니다. 이거야. 금이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너도 먹어봐. 금이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 위에 닭기름의 고소함이 올라오고 고추의 매운 끝이 혀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금이가 숟가락을 든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수라상이 올라갔습니다. 나인들이 전전긍긍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보름째 수라를 물리시는 임금님 앞에 종현의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임금이 피곤한 눈으로 수라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물리시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된장찌개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라간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최상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만 위로 치켜떠 지켜보았습니다. 종현은 수라간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수라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두 숟갈을 떴습니다. 세 숟갈을 떴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수라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끓인 자가 누구냐? 내관이 수라간에 물었고
최상궁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금이가 말했습니다. 수락안에 새로 들어온 숙수입니다, 전하.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수락안 나인 셋이 울었습니다. 최상궁의 눈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보름 동안 수라를 물리실 때마다 수락안 식구들이 받은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효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똑같구나.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구나. 그날 밤 종효는 수락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집자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종효는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식당 12개가 기다리고 있었고 유튜브 촬영이 밀려 있었고 방송 스케줄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금이 따뜻하구나 라고 말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미슐랭 별을 받았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종현의 조선수락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 재료가 금방 상했습니다. 가스불이 아니라 아궁이라 화력 조절이 엉망이었습니다. 칼이 무뎌서 하루에 3번씩 숫돌에 갈아야 했습니다. 종현은 매일 투덜거렸습니다. 아,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냐. 냉장고 하나만. 아, 진짜. 금이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무엇입니까? 몰라도 돼. 하지만 재료만큼은 종현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된장의 깊이가 달랐고 간장의 향이 달랐고 참기름 한 방울의 고소함이 현대의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을 썰면 즙이 팔뚝까지 흘러내렸고 배추는 씹으면 단물이 터졌습니다. 종현이 물을 한 입 베어 물고 멈추었습니다. 이 진짜 무 맛이 나네. 금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가무 맛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종현은 금이에게 현대의 조리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볶으면 감칠맛이 올라와. 이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야르? 아, 그냥 볶으면 맛있어진다고. 알겠지?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현은 금이에게 칼 잡는 법을 고쳐주었습니다.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검지를 칼등에 올려. 그래야 힘이 분산돼. 금이의 칼질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종현은 감탄했습니다. 야, 너 천재 아니야. 한번 보면 바로 따라하네. 금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수락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배워야 합니다. 종현은 그 말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금이의 삶이 보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것이 10살. 그때부터 수락안에서 물 깃고 불 떼고 그릇 닦는 일을 했습니다. 칼을 잡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10년을 바닥에서 기었습니다. 종현이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나가지 않았어? 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종현은 그날 밤 집자리 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왜 요리를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6에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칼을 잡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금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리가 사업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숫자가 되었습니다. 매출, 구독자, 시청률. 맛이 아니라 숫자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든 게 언제지?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락안에 이상한 숙수가 들어왔는데 그자가 끓이는 음식을 임금이 드신다고. 궁궐 안이 술렁였습니다. 최상궁은 불편했습니다. 30년 지켜온 수락안의 법도가 이 괴상한 사내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상궁이 종현 앞에 섰습니다. 네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수락안의 법도를 모르면 그것은 요리가 아니다. 종현이 대답했습니다. 상궁님, 법도가 뭡니까? 수백 년 이어온 궁중 음식의 격식이다. 종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법도대로 했더니 임금님이 보름 동안 밥을 안 드셨잖아요. 최상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현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상궁의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30년을 바친 사람에게 그 30년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종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궁님, 제가 말이 지나쳤습니다. 최상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종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구나. 요리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구나. 다음 날 종현은 최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상궁님,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궁이 차갑게 돌아보았습니다. 뭐냐? 상궁님이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 뭡니까? 최상궁이 한참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김치.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최상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괴상한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직접 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종현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지켜보았습니다. 최상궁의 손이 배추를 다루는 모양, 간장에 절이는 시간을 재는 감각, 양념을 버무리는 손의 압력. 그 모든 것이 30년의 것이었습니다. 종현은 한 입 먹어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못 만드는 맛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최상궁이 처음으로 종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종현과 최상궁은 기묘한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종현이 현대의 기술을 제안하면 최상궁이 조선의 법도와 맞는지 다듬었습니다. 금이가 그 사이에서 양쪽의 말을 통역하듯 이어주었습니다. 수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식은 유지하되 맛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임금이 수라를 물리는 날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수락안에 내관을 보내 물었습니다. 수라의 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최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수락안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까닭이옵니다. 종현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구석에서 그것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금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종현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밥 맛있게 먹으면 됐지. 이름이 중요해. 그때 종현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음식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종현의 된장찌개, 백종현의 김치찌개, 백종현의 비빔밥. 이름이 곧 브랜드였고 브랜드가 곧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드시는 분이 맛있게 드셨는지가 전부였습니다. 종현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현은 이제 아궁이 불 조절에 능숙해졌고 무딘 칼로도 두부를 비단처럼 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이의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종현이 알려준 볶음 기술과 최상궁에게 배운 전통 법도가 금이의 손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종현이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요리사야.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나인입니다. 요리사가 아닙니다. 종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종현은 수라간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궁이 불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종현은 알았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아침 물을 길어오다 종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하얗습니다. 종현이 금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종현은 금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금이야, 잘 들어. 나 이제 가야 해. 어디로요? 멀리. 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종현이 말했습니다. 너는 계속 요리해. 누가 뭐래도. 나인이라서, 여자라서, 천하에서 그런 소리 듣더라도 네 혀를 믿어. 네 손을 믿어. 맛에는 신분이 없어. 내가 가르쳐준 것 잊지 마. 그리고 최상국님한테 배운 것도 잊지 마. 둘 다 내 거야.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이는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10살에 궁궐에 들어와 13년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종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 차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금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요리할 때 시간 재는 데 써. 내가 없어도 이걸로 불 때는 시간 뜸들이는 시간을 맞춰. 금이가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이에게는 마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아궁이 불꽃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종현은 금이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상궁이 수라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상궁이 종현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종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궁님, 장김치맛 잊지 않겠습니다. 최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흰 빛이 종현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종현은 자기 식당 주방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셰프님, 셰프님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종현은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오븐, 스테인리스 조리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은 겨우 10여 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종현은 멍하니 서 있다가 싱크대 위를 보았습니다. 아까 쏟아버린 된장찌개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현은 그 냄비를 들어올렸습니다. 된장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공장 된장 냄새. 3년 숙성 된장의 깊이는 없었습니다. 종현은 냄비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괜찮으세요? 종현이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물을 잘랐습니다. 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찢었습니다. 다물이 없었습니다. 종현은 오래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접자. 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예약이 20팀인데요. 접자.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날부터 종현이 달라졌습니다. 식당 12개 중 11개를 닫았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멈추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종현이 미쳤다. 사업 망한 거 아냐? 종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은 식당 하나에서 직접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메주를 빚고 볕에 말리고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이거 3년은 걸리는데요. 종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3년 기다려야지. 식당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백종현이라는 이름을 뗐습니다. 새 이름은 금이네였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금이가 누구예요? 종현은 대답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주방 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나인의 복장을 그린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 종현이 직접 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맛에는 신분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현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금이에게 주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현은 그 뒤로 시계를 차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때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솥을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이가 그랬던 것처럼, 최상궁이 그랬던 것처럼, 30년의 감각으로 요리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혹 새벽에 식당 주방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일 때 아궁이 불이 아닌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을 보며 종현은 생각합니다. 금이는 잘 있을까? 최상궁의 장김치는 누가 이어받았을까? 그리고 그 손목시계는 아직 째깍거리고 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현이 끓이는 된장찌개에서는 가끔 3년 숙성 된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납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맛은 뭐예요? 뭔가 다른데 뭔지 모르겠어요. 종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된장찌개예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혼잣말로 덧붙입니다. 400년 전 레시피인데